자산의 1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자, 그거 현금. 자, 한국은행에서는 입출금 이런 거래 안 하죠. 예, 은행의 은행. 그리고 은행에 돈 빌려주는 은행. 그죠? 예, 그게 한국은행입니다. 자, 현금. 우리 현금 영어로는 캐시죠. 대표적인 자산의 겁니다. 두 번째,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그 수표 동그라미 치고 방좌 예금, 방좌 예금. 자, 수표이라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수표이라면 직불카드랑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불카드 어떻게 사용하죠? 예금 통장에 돈 충전해 놓고 카드만 들고 다니죠. 카드 끌으면 돈 샥 빠지죠. 그게 수표하고 똑같습니다. 수표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자,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수표만 들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끌고 주죠. 뜯어주면 상대방이 그 수표에 보면 지급 장소 무슨 은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찾아가서 제시하면은 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죠. 이게 수표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불편하죠. 현금을 잘 해줘야 되죠. 그죠? 주면 또 어떻게 상대방이 또 살려보죠. 옆에서 또 살려봐요. 날세품. 그래서 뭐해? 적는 거죠. 편에 잊어버려도 딴 사람 못 써. 그죠? 이 수표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재로 들어가서 겁니다. 그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수표, 당좌 예금 통장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은행에 보통예금하면 보통예금. 자, 우리가 통장 가지고 있는 통장 대부분들이 보통예금 통장이죠. 자, 얘 둘이를 우리는 일명 요구불예금. 일명 요구불예금. 요구하면 지불한다.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그 밑에 전부 다 자산들입니다. 자,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하면 요거는 그냥 두 가지 적으세요. 정기예금, 콤마, 정기적금. 얘들은 목적이 저축입니다. 그래서 얘 둘이를 저축성예금 이렇게 부릅니다. 얘 둘이를 저축성예금. 얘들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느냐? 얘 둘이랑 얘 둘이는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알죠? 그 성질로 얘 둘이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 여기 시험 나오죠.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는 요구불예금, 얘 둘이는 저축성예금, 그리고 얘 둘이랑 얘 둘이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 그렇죠? 성질이 다릅니다. 필기만 해두면 됩니다. 그다음 자산들이고요. 5번에 일시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식, 사채 등을 구입하면, 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입니다.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을 사와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마트가 주식 투자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왜? 기업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영업활동,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전자제품을 사와서 전자제품을 파는 행위가 영업활동이죠. 그런데 그 위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면은 그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주식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주식, 사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채권은 우리가 또 유가증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식 투자할 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여기서 사채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요 사채가 우리 저 1층에 딱 올라오면 100만 원 빌려드립니다. 그 사채는 다른 사채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회사가 돈 빌릴 때 쓰는 거예요. 그 회사가 빌린 거. 회사채. 그 줄여서 기니까 사채 이렇게. 그런데 저 밑에 100만 원 빌려드립니다. 그것도 사채예요. 그거는 개인사자입니다. 사사롤사, 개인사, 개인이 빌렸다. 내가 오늘 아침에 동상한테 5만 원 빌렸어.
그게 사채예요. 옆집에서 돈 빌렸다. 그게 사채입니다. 사채. 개인이 빌렸다. 빌려줘. 그런 걸 사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채는 그런 사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이건 나중에 역시 요 부분에 가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그게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주식, 사채, 그러니까 사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막 투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때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 10번으로 내려갑니다. 10번. 판매하기 위하여 그 판매 동그라미 치고요.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 적으세요. 상품. 그 밑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동그라미 비품. 그 밑에 사무용 문방구류 소모품. 상품, 비품, 소모품 구분합니다. 자, 상품 뭐냐? 판매하기 위하여. 자, 아까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을 사와서 전자제품을 판매하죠. 그러니까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그 전자제품이 상품입니다. 교보문고는 책을 사와서 책을 판매하죠. 교보문고 입장에서는 그 책이 서적이 상품에 해당합니다. 근데 기업마다 상품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렇죠? 기업마다. 자, 울산직업전문학교도 팔죠. 근데 울산직업전문학교는 이걸 팔고 있죠.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우리나라 말은 용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쉬고 서비스. 무슨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지금 팔고 있죠. 자, 판다. 팔고 있죠. 지금 그죠? 파는 거. 이걸 용역 서비스, 교육 서비스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죠. 그죠? 회사마다 상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 상품 판매 목적, 비품은 사용할 목적. 자, 하이마트에서는 컴퓨터가 상품이지만 울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컴퓨터는 비품에 해당되죠. 가구점에서는 책상 의자가 상품이지만 울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가구 의자는 비품에 해당돼요. 소모품, 사무용 문방구류, 우리 요거 분필, 연필, 지우개, A4 용지 있죠. 전부 다 뭐 소모품. 비품하고 소모품은 다르죠. 소모품은 쓰면 없어져 사라지고, 비품은 모양은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죠. 모양이 있는데 가치가 떨어져. 그게 비품이죠. 상품, 비품, 소모품. 자산들입니다. 그 다음 13번. 영업용 점포, 창고, 기숙사 등을 구입을 하면 건물. 그냥 창고하면 안 됩니까? 국가가 정해놨다.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건물이라 해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해놨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라 해라 했는데 내가 또 팁으로 창고, 오두막 1개 뭐 이래 하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 새로 해라. 그 다음에 벌금 내. 못 때리죠. 못 때리니까 돈으로 툭 때리고. 벌금 내. 자, 그 가산세 벌금 내. 그 다음에 14번에 영업용 땅을 구입을 하면 토지, 땅 하면 안 됩니다. 토지. 그 다음에 15번에 영업용 자동차, 운반기구, 이거는 조금 적응해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회사 가면은 이런 계정 과목들, 이런 애들이 계정 과목들이 있죠. 계정 과목, 알죠? 어카운트. 근데 어카운트라고 안 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현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현금 또는 현금 계정 과목 생략해. 현금. 그런데 현금 어카운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카운트라 부르지 마세요. 현금 계정. 어카운트라 하지 마세요. 자, 계정을 의미합니다. 어카운트. 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가면은 회사에 가서 약간 다른 그 회사에 맞게끔 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게차. 그럼 지게차가 차량이냐 기계냐 물어봐야 되죠.
지게차를 새로 한 대 구입을 했어. 바퀴 달렸으니까 차량이죠. 근데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고 기계처럼 보이죠. 그럼 물어봐요. 기계 장치로 사볼까요? 차량만으로 사볼까요? 그죠? 그럼 훌륭한 지구.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죠. 지 마음대로 바퀴 있네 차량. 그런데 이때까지 자기 회사에서는 기계 장치 잡아. 그러니까 그때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6번 기계네. 기계 장치.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6번으로 갑니다. 6번 상품을 이렇게 있죠. 상품을 밑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되죠. 채권. 채권은 자산이라는. 자, 이제 부채랑 같이 합니다. 그 부채 1번 보세요. 부채 1번에 보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렇게 돼 있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왔어. 꼭 갚아줘야 되죠. 채무, 부채에 해당합니다. 서로 반대말끼리 엮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상 매출금도 상품을, 외상 매입금도 상품을 이라는 조건이 있죠. 밑줄 쪽자. 상품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자산의 7번 상품을 밑줄 꺼놓고요. 매출하고 음을 받으면 동그라미 치고 받으면 받을 받을름 그 다음에 반대 부채 2번에 상품을 밑줄 꺼놓고요. 매입하고 음을 발행하면 지급음. 자, 아까는 수표였고요. 이번에 음이 나오는데 수표는 직불카드랑 비슷해요. 수표는 직불카드랑 비슷합니다. 당좌이익은 통장에 돈 넣어놓고 수표만 들고 다니죠. 그죠? 끌고서 나가면 됩니다. 끌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수표를 들고 해당하는 지급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음은 신용카드랑 비슷하죠. 신용카드 뭐죠? 끌고 돈 다음 달에 주는 거죠. 지금 음이 그거죠. 주죠. 끌고서 준다면. 약속한 날짜 있죠. 뭐 2021년 8월 31일 적어가서 뜯어서 주는 거야. 그게 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돈을 꼭 줄게. 그래서 이름이 약속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에다가 약속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꼭 줄게. 약속. 그렇죠? 꼭 줄게. 약속. 그리고 안 준다. 안 줬죠? 안 주면 부도. 부도. 자, 그게 음입니다. 음은 신용카드랑 비슷해요. 자, 그런 음을 받았죠? 그런 음을 받았어. 받을 음. 그러면 약속한 날짜 되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둘이가 뭐 상품을이었죠. 상품을 뭐하고 매출하고 나중에 받을 돈이죠. 채권. 그래서 얘 둘이를 매출 채권 이렇게. 얘 둘이를 합쳐서 매출 채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돈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돈. 매출 채권. 자, 외상매입금 지급은 요거는 상품을 매입하고 둘 다 매입을 했죠. 매입 갚아줘야 되죠. 채무. 얘 둘을 매입 채무.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상품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일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일 때만. 주식 투자할 때는 이거 안 됩니다.
교보문고는 책 사고 팔고 할 때 있죠. 서적을 사고 팔고 할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가 부동산 투자했다. 그때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교보문고는 책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죠. 그 본 업무, 정상적인 영업 활동 거기서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가지. 그다음 자산의 구분. 요거하고 좀 휴식하겠습니다. 9번하고 돈을 빌려주면 자 빌려줍니다. 빌려준다라는 뜻 빌려준다. 저 태학원 가면 자전거 대여하면 되겠죠. 대여 자전거 대여라는 빌려준다. 돈을 그럼 대여금이죠. 1년 이내 단기 합쳐서 단기 대여금 1년 이내 그러면 빌려온다. 그럼 대여의 반대 차입. 대여 반대는 차입. 돈을 빌려왔다. 1년 이내 단기. 그래서 합쳐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년인데 그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 1년 미만이면 단기, 장기, 단기. 회계에서는 1년은 기준입니다. 회계에서는 1년 기준, 세법에서는 10년입니다. 그렇죠? 회계에서는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그러면 장기 대여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도 있다. 그 기준은 1년이다. 그럼 이거는요. 단기 매매 선권 1년 이내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면 뭐죠? 장기 매매 이상하죠? 장기 매매 콩팥반 그죠? 장기 매매 이상하잖아. 어감이 이상하다. 다른 걸로 하자. 책에서 책들 한번 가르쳐 줄 겁니다. 장기 매매 아닙니다. 다른 게 있어. 책에서 써. 얘는 아니야. 얘는 예외.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단기 있으면 장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고요.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힘내고요. 파이팅! 자, 반갑습니다. 어저께 2교시까지 촬영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3교시 거 촬영을 못해서 서로 간단하게 촬영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단기 차입금과 단기 대여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미수금 안 했죠?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매각하면 미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인데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매각하면 미수금이 됩니다. 상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미수금 반대 미지급금 있죠. 이렇게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승급금. 자, 미리 지급, 미리 먼저 지급한 급, 계약금, 승급금입니다. 승급금. 그 다음에 반대,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 자, 미리 받았는데 왜 부채냐? 자, 승급금은 미리 지급했는데 왜 자산이냐? 여기서 이 승급금과 선수금은 자산이고 부채라기보다는 자산의 성질을 띠고 있고 부채의 성질을 띠고 있다. 자산처럼 생겼다,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기는 게 자산이고 어떻게 생기는 것이 부채인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승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자, 미리 계약금을 지급했으니 물건이 오겠죠. 계약금을 받았으니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승급금은 자산, 선수금 부채.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옛날에 사업을 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 100만 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식당을 시작했다. 그 500만 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산들 그 자본금이라 하는데 이거는 기초에서 나타나고요. 교재로 들어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 자본과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은 주자고 숫자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된 것을 자본이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